그럼 가장 1번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는 크게 콜티솔하고 부신피질 기능 저하및 항진에 대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코르티솔의 작용 기전이 딱 5개더라고요. 효과가. 기타 효과까지 하면. 그래서 문제로 내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봤고요. 답은 3번으로 이화대사 효과를 가지는데 얘가 소화에서 과량에 의한 이하작용은 성장을 억제하며 이는 성장 호르몬으로 치료된다고 했는데 치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 및 항진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냈고, 어, 답은 3번? 답은 3번으로 원발성 전신 글루코콜티코이드 내성 증후군은 저혈압과 안드로겐 결핍증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고혈압과 안드로겐 과잉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부신피질 기능 저하하고 항진이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얘는 조금 간단하기도 하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아래 문제를 선택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래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1번 문제보다는 아래 문제가 좀 더 막 쿠싱 증후군 같은 것들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아래 문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의력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아래 문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아랫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래 문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만드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약물에 관한 문제고요. 답은 5번이고, 요오드 화물은 갑상샘 내에 요오드 축적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옳은 선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샘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답은 5번이고, 이것도. 근데 두 문제 중에 양리학 수업이니까 첫 번째 문제를 고르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첫 번째 네. 문제가,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첫 번째 문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첫 번째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코르티솔의 약동학에 대한 문제를 내봤고, 그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답은 3번으로 CBG는 임신 혹은 에스트로겐 투여 시 간에서 코르티솔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CBG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광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답은 4번으로 알도스테론은 코르티솔보다 강하게 ACTH를 억제한다는 선지가 그 선지가 틀린 것인데 알도스테론의 ACTH 억제 효과는 코르티솔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억제 효과가 더 약합니다. 어,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위에 게 그 약동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 코르티솔의 다루고 있는 위에 문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래 거는 너무 평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도
콜티솔 약동학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위의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코르티솔 약동학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동의합니다. 저도 위의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위의 문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제가 4번 문제를 냈는데, 4번 문제가 위에랑 아예 겹치는 문제인 것 같고, 내용 자체는 천연성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약동학적 성질을 옳지 않은 걸 묻고 있고, 답은 2번으로 정상 상태에서 순환적인 호르몬의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된 CBG와 결합하기 때문에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문제는 쿠싱 증후군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답이 2번으로, 2번 선지는 근육이 비대해지고 피부가 두꺼워진다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쿠싱 증후군의 증상은 근육이 소모되고 피부가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두 문제 다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뒷부분 다른 분들 문제 더 들어보고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5번부터 네네. 듣고 네,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음 5번 문제 만드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 부신 피질 호르몬의 임상 양리학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답은 1번이고요. 에디슨병 같은 경우에는 플로드로 코르티손 같은 광질 코르티코이드 염려 조절 호르몬이 도움이 꼭 필요하다이지, 어, 이제 멀프레디노손 같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아닙니다.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신 피질 제제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설명을 문제를 냈고요. 답은 4번인데 이제 미페프리스톤은 스테로이드 합성 부분 효능 약으로 당질 코티코이드와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체에 결합한다는 내용의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신 피질 제제 안타고니스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서 아래 문제를 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래 한 번도 안 나온 거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래 문제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5번 문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일단 6번 위의 문제는 코티솔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어, 일단 3번 보기를 넣고 싶어서 만든 문제고, 코티솔은 콕스1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고 콕스2는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를 보기에 넣으려고 낸 문제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하고 아래 문제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제 답은 3번인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신생을 자극하고 포도당 융을 억제해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이제 아래 거는 좀 틀린 선지도 좀 쉽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애초에 위에 걸로 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위의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위의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선택을 했는데, 아까 4번 문제 내주신 거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에 2번 문제도 쿠싱 증후군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선지를 보니까 답 선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쿠싱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4번 문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도 아래 문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저도 아래 문제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한 쿠싱 증후군만 물어보는 문제라서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래 문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9장까지 마쳤고, 다음 10장 회의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10장의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아서 생화학에서 하긴 했지만, 1번 문제로 되게 간단하게 당뇨병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를 냈어요. 배웠던 내용인데 답은 5번이고, 케톤 혈증은 1형 당뇨병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2형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고용 혈당 강화제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눈에 익었던 선지들인데 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선지를 두 개로 만들고 답인 선지로 만들어 봤어요. 얘는 인슐린의 세포의 유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이 사실 너무 쉽고 양리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래 문제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도 2번이 좀 더 양리학에 좀 더 어울리는 문제 같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 선지들이 있어서 아래 문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약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래 문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혈당 강화제에 대한 문제이고, 답은 2번으로 프람린티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의 제1형 당뇨병이므로 답이 2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당뇨병에 관한 문제고, 답은 2번이고, 네, 다른 선지에 대한 해설은 적어 놓았습니다. 저도 첫 번째 문제랑 1번 문제랑 똑같이 첫 번째 문제가 더 양리학에 어울리는 문제 같아서 첫 번째 문제를 고르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첫 번째 문제가 양리학에도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걸로.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 문제는 조금 쉬운 것 같아서 첫 번째 문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위의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글러2가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글러2가 제2형 당뇨 발병에 되게 중요한 그 트랜스포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보았고 답은 5번 내로 뇌에는 글러2가 아니라 1이랑 3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표적 장기에 대한 인슐린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로 답은 2번으로 그 간과 간에서 그 케토산을 합성하는 그 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 저는 위의 문제는 좀 너무 쉬운 문제라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아랫 문제가 그 인슐린에 따른 다양한 효과들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라서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랫 문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아래 문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문제는 생화학에서랑 했던 것 같아서 아래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아래 문제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4번 문제를 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제일 앞부분에 최장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내봤고, 사실 저희가 알파세포나 베타세포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델타세포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델타세포에 대한 선지를 문제로 내봤고요. 5번 선지에는 델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파라토르몬으로 분비세포의 번발성을 억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소마토스타신이어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포도당 수용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답이 다음 페이지에 있었는데 안 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GLT2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수용체입니다. 네. 해설은 이형 당뇨병은 베타 세포에서 GLT2의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입니다.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다시 올릴까요?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음, 음, 네, 그러면 네. 문제 선택해 주세요. 1번이랑 2번 둘 다 좀 쉽게 문제를 냈는데, 2번 문제가 좀 더 둘 다 쉽긴 하지만, 2번 문제가 당뇨의 원인이 되는 포도당 수용체를 묻고 있어서, 두 번째 문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번 문제가 간단하긴 한데 원인이 되는 수용체를 이 문제 하나로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문제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아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래 문제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5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낸 건데요. 답은 5번이고요. 강의록 선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길래 그거 관련해서 정맥 내 주입이 가능한 유일한 형태는 단기간 지속형 인슐린 제제라서 이제 5번을 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혈당 강화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이고요. 베스폴민이 바이구아나딘 제제이기 때문에 답 1번입니다. 저는 일단 위의 문제가 좀 더 강의력 선지에 중점적으로 맞춘 문제인 것 같아서 위의 문제를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문제를 고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제 저도 저, 생각엔 그 동의합니다. 첫 번째 문제. 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의 문제로 이 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내주신 분 설명해 주세요. 아, 6번 위의 문제는 이제 당뇨병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이고,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또는 임신 중에 발견된 당뇨를 말하는 거나, 임신 전이나 출산 후에 발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이제 생화학에서 배웠던 거 좀 대부분 다들 알고 있는 거라 약간 문제를 내긴 애매할 것 같고, 이제 아래 거를 내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혈당 강화제와 그의 작용 기전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제 답은 1번이고, 솔포닐 유리아는 이제 ATP 의존성 칼륨통이 여는 게 아니라 봉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게 이제 혈당 강화제 종류의 이제 작용 기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같아서 아래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좀 더 양리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문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째 문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두 번째 문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래 문제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10장 지금 총 6문제 모두 선택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기분이 하신 다음에 코드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